네,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월달 폭락장, 한 달 내내 폭락장 상황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4월 15일부터 내려왔죠.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내리 꽂은 장세예요. 한 달 반 동안 4월 15일부터 한 달하고 보름 동안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내리 꽂은 장세입니다. 이 상황들 속에서 이런 날들보다 이런 날들보다 오늘이 중소형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난해하고 가장 거칠었던 하루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시장은 투매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장은 그래도 살짝 운봉 정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개별주들, 종목, 뭐 중소형주들을 포함해서 개별주들이 완전히 위아래로 그냥 난리를 친 하루였다는 거죠. 특히 오후장에 2시 반 넘어서 막판 1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종목들이 난리를 쳤어요. 어떤 특정한 종목만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걸 못 느끼실 텐데 종합적으로 많은 종목을 저는 여러 종목을 동시에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바로 느낄 수 있었죠.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은 사실 증시는 거의 차분한 느낌이었거든요. 막 그 지수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막 위로 난리를 치고 어떤 거는 막 아래로 난리를 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이게 평균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형성이 됐고 특히나 대형주들이 크게 하락 없이 오늘은 좀 받쳐주는 하루였어요. 오전에는 좀 하락했습니다. 오전에는 하락했지만 조금 끌어올리면서 끝난 하루였어요.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플러스로 끝났죠, 오히려. 작게나마. 삼성전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도 플러스로 끝났고. 물론, 바이오가 워낙 그 외국인 신뢰도를 잃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빠지는 종목은 더 빠졌습니다. 아직 안 빠졌던 것들, 뭐, ABL 바이오가 오늘 빠졌고, 동성제약은 더 빠지고 있고, 셀리버리 오늘 완전히 밑으로 밀어냈고, 제넥신 더 빠졌고, 파밀슬 더 빠졌고, 이런 종목들은 좀 있어요. 헬릭스미스 더 빠졌고, 신라젠도 사실 더 빠진 거고. 그래서 메디포스도 더 빠졌네요. 이런 대형주들, 바이오 대형주들이 더 빠지면서 사실 시장은 음봉으로 더 힘이 더 쏠렸지만 버텨줄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버텨줄 종목들은 또 막판에 시장을 더 강하게 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중소형주들이 오늘은 생 난리를 쳤어요. 막판에 오후장에. 중소형주들이 평소에 큰 움직임이 없던 중소형주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 오늘 거래를 좀 동반을 했던 중소형주들이 막판에 난리를 쳤습니다. 예를 들어 급등했던 게 급락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상한가에 붙었던 종목들이죠. 코리아 FT. 오늘 막판에 막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상 닫았다가 그냥 안정적으로 있다가 그냥 쏟아내고 이렇게 상을 안정적으로 닫았으면 사실 홀딩이죠. 홀딩하고 사실 안 봅니다. 상 붙이고 내일 갭 뜨고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근데 막판에 마지막에 이렇게 뭐 그냥 다들 시장가로 그냥 투매가 나왔어요. 거의 뭐 3시간 넘었나요? 3시 넘어서. 얘만 그럴까요? 부방도 그랬어, 부방. 상 닫고 그냥 막판에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상한가에서 10%로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졌다는 거야. 쿠첸. 얘도 그렇고.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많이, 다시 25%를, 아까 좀 썼다가 종가로 쏟았네. 지금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던 하루입니다. 알서포트도 뭐 오후장에 막 쭉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내려갔고. 너무나 지금 지저분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굉장히 동시에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아침에 아프리카 대제혈병도 급등했다가 다 내려왔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하루여서 사실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체적으로 관망을 유지를 했는데 중소형주가 꿈틀거린다는 것에 일단 초점을 좀 맞춰 보신다면 곧 변화가 생길 거라는 것을 또 음,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시장이 한 달 반 내리 꽂았고 변화를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생겨야겠죠. 그냥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변화 수는
변하기는 조금 그래 그러면 또 똑같은 일들만 반복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특징은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아침에 오전장에 코스피하고 코스닥 외국인들이 매수로 시작했고 아침에 오늘 아침에 좀 뜨다가 내려갔잖아요. 오늘 변동성도 많았죠. 오늘 일단 오늘 왜 변동성이 많았어요? 변동성 오늘 많은 날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상한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오늘 계속 말씀드렸어요. 한 1, 2주간 계속 그 얘기를 항상 포함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랬죠? 오늘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오늘 근데 오늘 시장 상황도 별로 안 좋고 미국 장세도 별로 안 좋고 해가지고 사실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진짜로 좀 지저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종목에 대한 거래량은 좀 많이 발생했어요. 세금이 거래세가 0.05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로 그냥 단순히 잦은 매매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고 큰 대량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외국인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좀 이상한 파동들이 나올 수 있고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그게 나타났죠. 하루 종일 분봉. 자, 아침에 무슨 난리를 쳤어요. 뭐 이 각도 보세요. 거의 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이 각도가 사실 엄청난 각도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실 뭐 그냥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소에 떨어지는 각도보다 더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도 빠르고 거칠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고 파는 거 또 바로 급반등도 금방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러면 종목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개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는 거죠. 사고 파는 거래가 잦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뭐 알고 대응하긴 했습니다. 알고 있긴 했어요. 오늘 이럴 수 있다라는 것 자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중소형주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건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크게 느껴졌던 거죠. 근데 평소에 대형주만을 가지고 지수가 움직이다가 중소형주가 꿈틀대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이구나 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인 겁니다. 항상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제가 아침에 이제 영상을 보내드렸죠. 찍어가지고 그것처럼 현재 지금 주가는 PBR 시장 주가는 0.8 수준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그냥 전 세계가 그냥 금융위기라 그냥 아비규환이기 때문에 그냥 다 그냥 매도 처리한 그때 2008년 최악의 장으로 치달았을 때 가진 PBR과 현재 PBR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즉 청산가치 쉽게 말해서 지금 모든 종목이 상폐돼서 현재 주식 가치대로 다 현금을 바꿔주겠다. 주식 다 팔자. 정리매매해서 다 판다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리매매 시 PBR이 1.0으로 보통 맞춰진다고 가정할 때 다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20% 이상. 그렇죠? 0.8에서 20% 올라가면은 거의 1이 되잖아요. 20% 이상, 20, 30%씩 다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움직이는 종목들은 4,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그 정도로 저평가된 구간이라는 겁니다. 저평가된 구간. 그래서 일단 시장을 그렇게 걱정하지는 마시라고 제가 오전에도 오전 브리핑 하면서 장중에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고 또 지금 추가적으로 뭐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일단 추가된 사항은 미국에서 내년도까지인가요? 금리를 3회 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어제 밝혔다는 점. 그 다음에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환율이 급등해서 수혜를 봤던 종목들이 있죠. 당연히 항상 모든 거는 양방향 다 존재하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해서 시장은 안 좋아졌으나 그것 때문에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오늘 박살이 많이 났습니다. 즉 시장과 역행했던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럼 뭐예요? 반대로 또 생각을 해봐야죠. 시장 역행으로 떨어졌던 거는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한세실업. 환율이 많이 올라갈 때 치고 달렸던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매도 이탈 거래가 나왔어요. 또 뭐 있을까요? 영업무역. 올라갔다가 오늘 뭐 밑꼬리는 많이 달았는데 어쨌든 강한 하락 거래가 나왔습니다. 영업무역 홀딩스. 뭐 이런 거는 뭐 큰 변동이 없었네요. 어쨌든 이런 조짐도 있고, 그 다음에 선물 쪽으로. 자, 오늘 현물은, 자, 코스피는 오전장에 외국인들이 좀 사다가 다시 팔았어요. 그러다가 종가에 좀 들어왔습니다. 종가에 어떤 종목이 들어왔을까요, 또? 종가에 400억 정도의 이제 외국인이 종가 매수를 해놨는데, 그거 이제 개인들이 좀 팔았고요. 삼성전자 가능성이 있겠죠? 삼성전자가 종가에 조금 만약에 땡겼다면은, 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300만 주를 현물로 또 샀네요. 그동안 팔다가. 이것도 다 시장 반등의 조짐이 될 수 있어요. 잠깐, 종가에 물량 들어온 거 한번 볼까요? 110만 주. 얼추 이거랑 외국인들이 종가에 샀던 또 SK 하이닉스도 있겠죠.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샀죠. 30만 주. 그 다음에 현대차도 요거는 아니네. 요거는 올라갔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종가를 형성한 종목은 아니고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네. 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아요. 주로. 다른 것도 있을까? 이 정도?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그래도 뭐 종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끝났고 코스닥은 일단 외면했어요. 코스닥은 워낙 바이오주들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외면을 했고 반대로 선물이 오늘 뭐 외국인들이 뭐 3, 4천억 정도 잡았는데 일단은 뭐 얘네들은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거니까 선물 같은 경우야 뭐 지금 오늘 뭐 매수했다고 또 내일 또 매수 또 연속적으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내일 다시 다 고스란히 또 매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6월 13일에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포지션에서는 그렇게 지금 앞으로 뭐 큰 쇼크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은 아닙니다. 어쨌든 흐름이 양호하게 잡혀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6월 13일까지는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로서는요. 그래서 지금 뭐 현물을 조금 팔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뭐 잡는 거야 뭐 이때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잡아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제 5월 30일이 스타트 된 거니까 거래세도 바뀌고 뭔가 지금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오늘 많은 거래들이 나왔던 거고 어떤 변동성 구간이 좀 생겼던 거고 이를 통해서 견디지 못한 개인들이 떨궈져 나가는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밀었기 때문에 사실 지칠 대로 지쳤고 반대 매매의 압박도 좀 있고 물론 신용장부는 늘지 않고 계속 줄고 있어요. 이것 또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될 상황인 거죠. 신용장부가 전혀 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어차피 더 줄어들어야 될 물량은 앞으로 빠지면서 더 줄어들 거예요. 반대 매매는 종목별로 계속 나오니까. 근데 신규로 신용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부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10조 2천억대 진입해서 10조 1천억대, 뭐 10조 원, 9조 원, 9조 9천억대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될지 안 될지는 뭐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신규 신용이 많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용장부율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해외 증시. 일단 어제 뭐 나스닥이 밤사이에 조금 빠진 것도 좀 신경 쓰일 일이었어요. 좀 아침에 그러니까 밤사이 저는 많이 빠지는 걸 보고 잤는데 그래도 조금 회복하고 끝나서 그냥 우리 시장이 이 정도로 그냥 흐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중국 증시도 뭐 어제 나스닥을 굉장히 흡사하게 만드는데 그냥 박스예요, 그냥 박스. 더 이상 뭐 크게 빠지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제 횡보 장세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다시 한번 올라갈 기회를
보고 이때쯤이면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6월 말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 부담은 되는 위치긴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으로 연결이 무조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양쪽으로 열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폭락이 한 번 더 나오면은 그게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보통 하락할 때 투매가 한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정돈을 시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게 반드시 나오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한 3, 40% 정도의 확률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는 그냥 안 나와도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냥 안 나와도 충분하다는데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어요. 그게 이제 신용잔고나 선물, 파생상품 거래에서 다 드러나는 거고, 10월 달이랑 다른 점이고, 이미 충분히 한 달 반 동안 내리 꽂은 것도 굳이 안 나와도 다들 힘든 상황까지 왔고, 이제 금방 다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이 정도. 그리고 종목들도 급반등이 이렇게 쭉 거래 없이 내리다가 훅 급반등 들어오는 종목의 빈도수가 많아졌어요. 이 스타일이 빈도수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든 몰라요. 언제 이게 딱 꼬리를 달고 시작할지 종목별로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재료가 준비가 된 종목부터 움직이겠죠. 계속 지금 며칠 전부터 설명드린 노바텍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오늘의 경우는 뭐 코리아 FT가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상한가가 막판에 풀리긴 했지만 이런 것들도 어쨌든 내려가다가 급반등이 나왔던 거고요. 요새 유지력이 정말 약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뭐 더 크게 갈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나오지 않은 종목들은 저런 파동이 웬만하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정말 엉망인 종목 제외하고는. 정말 뒤에 뭐 올라갈 재료 없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 이탈 거래 다 여기 장대연봉 꽂아가지고 무슨 계속 흘러내리는 대형주 중대형주 제외하고는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물론 이런 것도 살짝 나오겠지만 이런 건 약하잖아요.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천천히 내리다가 그냥 거래 없이 내리던 거는 이런 식으로 금방 돌아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정상적으로 이탈이 없이 그리고 미래에 어떤 재료들을 동반하고 실적 좀 갖춰져 있고 한 종목들은 6월 반등장이 된다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계속 오늘 나오는 것도 있고 내일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모레 나오는 것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내가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혹은 혹시나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도 되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웬만하면은 견디다 못해 파는 거는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앞으로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돼서 견디다 못해 파는 거는 그냥 계속 밀리는 건 내가 안 팔아서 좀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팔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들에 처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거래가 없는 것들이요. 단체 활동할 수도 없어요. 호가가 없으니까. 호가가 없는 상태에서 단체로 저점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거의 그냥 거의 투매 나오고 그게 최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치 게임이에요. 누가 먼저 쏟냐. 시장이 투매가 나온다면 그때 그냥 다 같이 그냥 그렇게 만들 것이고 투매가 시장이 한 번 더 나오지 않는다면 종목별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안 나와도 이미 충분하다는 거. 지금까지 나온 게 충분했다는 거. 그 상황이니까 어 종목별로 지금 뭐 슬쩍 올라온 것도 조금 있죠. 이미 올라오기 시작한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6월 달에는 더 많아질 겁니다. 오늘보다. 오늘 좀 많이 나왔어요. 오늘 좀 급반등된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망가지던 종목들 중에서 평소보다 급반등해서 올라온 게 되게 많았습니다. 내일도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월요일도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15,000원에 샀는데 이게 만 원이야. 거래 없이 계속 떨어졌네. 힘들어. 근데 와 견디다 못해서 내가 9,500원이 왔는데 팔았어. 9,000원 찍고 갑자기 다음날 12,000원, 13,000원 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번 이 파동 나오면 두 번째 파동 나오면
금방 돌아오는 게 바로 주식이에요. 제 30% 상한가 제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장을 앞두고 포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뭐 SK그룹 주들이 그런 특징을 좀 보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SK가 아시아나 항공을 이제 인수를 할 확률이 높았다고 봤지만 SK 쪽에서 약간 발뺌을 했죠. 좀 관심이 없는 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냥 가장 적합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밀리다가 오늘 또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급반등 나오는 거. 그러나 그냥 재료가 나온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밀리던 것들이 재료를 동반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코리아 FT도 재료를 동반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5G. 다른 것들도 재료가 갑자기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를 좀 해보시고 한 달 반이 내려온 시장이에요. 한 달 반이 꼬박 내려왔어요. 한 달 반. 한 달 반이 꼬박 내려왔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폭락장에서도 한두 달 정도 내려왔으면 다 내려왔다. 그래서 10월 말부터 급반등장이 또 펼쳐진 거잖아요. 지금도 한 달 반 정도면 한두 달 사이면 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급반등장이 또 펼쳐질 때 폭락 거쳐서 폭등을 또 우리도 같이 경험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인내를 좀 해주시고 야금야금 빠지는 거는 그리 나쁜 게 아니에요. 금방 돌아와요. 근데 대신에 거래가 터진 건 피해줘야 돼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 제이준 코스메틱의 경우처럼 거래를 동반한 하방으로 뚫릴 때는 그때부터 신저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것들만 피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 또 일반적으로 거래가 동반된 하락은 고점에서 많이 나옵니다. 다 해먹은 종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뉴트리 같은 거. 뉴트리 같이 이런 식으로 한바탕 많이 올라갔던 것에서 이탈 거래가 나오는 거지 일반적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같이 했던 거는 거기서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거칠다면 나중에 더 폭등할 공산이 더 크다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크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관심이 좀 많았던 종목 중에서 사실 아쉬운 종목이 있어요. 그게 일단 오늘 사명이 바뀌었는데 저 센트럴 바이오 중앙 리빙테크입니다. 중앙 리빙테크 정말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정말 거칠게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바닥부분 진짜 거칠어요. 이거 무슨 뭐 1,400원에서 뭐 800원 보고 난리를 치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결국에는 망가지는 사람이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 뭐 다 겪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도 그냥 뭐 이런 구간에서 다 이런 구간이구나. 이런 구간에서 다 잘라냈지만 이런 구간에서 올라올 때 기본적으로 한 번 작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했겠죠. 그러나 새롭게 뭔가 물량이 들어온 시점에서 10월 폭락장 거치고 나서 진짜 10월 폭락장은 이거는 그냥 뭐 꼼짝 못 하는 거였으니까 이런 거 거치고 나서 제대로 해먹은 적이 없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 뒤로는 그냥 매집만 해놨지 뭔가 스타팅 안 걸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엄청 거칠게 움직이다가 보내버리잖아요. 지금 이거 직전에 위치한 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너무나 많을 겁니다. 내가 했던 종목들 몇 개월만 지나서 봤는데 저 멀리 가 있는 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주가가 뭐 이런 요동을 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밀린다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얼마 간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도 사실 무방할 정도로 시장 종목들이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 계속 그냥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작은 호재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종목별로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PCL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급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급락했다가 갑자기 급반등으로 재료 동반해서 했는데 또 급락했다가 또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놓여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 없어요. 의미 있는 거래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자꾸만 올릴 때만 거래가 나요. 이런 것들은 OBV 차트에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상반거래 매집만 일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저런 것들은 정말 굉장히 나중에 보물이 될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실적도 안 나오고 뭐 PCL 뭐 별거 있겠어 저렇게 많이 밀렸는데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바이오 어떤 재료를 딱 동반해가지고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폭등이 이걸 다 벗겨낼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실릴 수도 있어요. 옛날에 과거에 셀트리온도 다 이런 시기를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장기 종목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변동폭이 꽤 커서 사실 장기로 가져갈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장기로 가져갈 수 없게 개인들이 편하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없게 만드는 종목이 진짜 배기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얘네들은 기술 특례고 사실 뭐 실적 따라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다가 한번 시세를 줬던 것들 다시 한번 이런 어느 시점에서부터 꿈틀대기 시작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줘야 돼요. 요거랑 뭐 엔디포스랑 굉장히 흡사하죠. 그렇죠? 끝없이 상장하고 끝없이 내리다가 한번 투매까지 만들고 본격 파동, 1차 파동 만들고 다시 꿈틀거리는 거래 나오고. 그럼 얘가 나중에 이걸 못 벗겨낼까요? 나중에 이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벗겨내러 갈 수 있습니다. 큰 종목, 커진 종목들, 지금 조 단위의 커진 종목들은 과거에 다 이런 시기를 거쳐올 수밖에 없어요. 한미약품도 다 그런 겁니다. 과거에 다 이런 시기를 다 거쳐와요. 이때도 상장해서 밀리고, 크게 올라갔다가 밀리고, 다시 크게 올랐다가 밀리고, 다 이런 거 거쳐옵니다. 이거는 좀 역사가 좀 짧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좀 적합한 예는 아니었지만, 셀트리온이, 제넥신? 이런 거 보면 될까? 제넥신 같은 거 지금 보시면 다 과거에 제넥신보다 좀 더 적합한 종목이 있을 텐데 계속 꾸준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벗겨내고 하는 거 뭐가 있을까? 좀 역사가 좀 오래된 종목 중에서 이것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지금 아이고, 보시면은 대파동 나오고 다시 그걸 벗겨내고 이것보다 셀트리온이 제일 지금 적합하겠네. 셀트리온을 보시면 과거에 계속 한번 큰 파동이 일어나고 보시죠? 큰 파동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수십조 원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길게 자라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길게는 볼 수 없겠죠. 당연히 못해요. 개인 투자는 기계가 아닌 이상 못합니다. 그러나 이 구간 정도는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때도 이렇게 급등 나왔다가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고 이때도 한번 시세를 바닥에서 줬다가 눌렸다가 다시 재파동 나오는 거고 어느 정도의 그 구간은 먹을 수가 있어요. 계획적으로. 참고하시고 바이오가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종목이 성장하는 과정 다 그런 겁니다. 어, 어쨌든 지금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래 하락할 때 심리가 다 그렇잖아요. 하락할 때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 도저히 못 견디겠어. 주식은 원래 하락할 때만 보면 그래요. 근데 상승할 때는 다 까먹어요. 상승장이 오면 저는 상승장 하락장을 수없이도 다 겪어봤잖아요. 폭등장 수없이 겪어봤잖아요. 항상 폭락장에서 느끼는 거 폭등장에서 다 까먹습니다. 근데 다 기억해야 돼요. 지금 저는 폭등장 때 뭐 생각 안 하고 있을까요? 그때 요 코스닥 이때도 먹을 만큼 엄청 먹고 폭락장도 거치고 또 다음번엔 또 안 올까요? 다 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 한치 앞을 모르거든.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차분히 시장을 쭉 길게 보세요.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장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모레 그 당장이 지금 내가 무서운 거지. 다 지나고 나면은 그땐 그랬지가 다 됩니다. 근데 그게 저는 머지 않았다고 봐요. 지금 너무나 악재가 많은 시장이어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만 먹어요. 붙어 있어야만. 어쨌든 종목들도 이제 급반등 나오는 거 하나둘씩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있으려면은 중도에 나갔다가 들어온 일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 구간을 또 잃어버립니다. 중도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여기서 타요. 그러면 이 구간을 잃어버리는 거, 이 구간을 못 먹는 거거든요.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또다시 여기서 또 늘리면 또 여기 가면 또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있다 보면 물론 그러다가 6월 달에 저는 6월 달에 많은 것을 개편할 겁니다. 6월 달에 많은 것을 개편할 거예요. 6월 달에 기대감이 살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많은 걸 개편할 겁니다. 한두 달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두 달째가 됐는데 하락이 펼쳐진 지 그러고 나서 두 달 떨어졌다가 급반 등장이 나올 때 여기서 많은 것들을 변화를 시킬 거예요. 압축해서 아니면 승부를 보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길 겁니다. 일단 거의 뭐 다 왔으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해서 조금 견뎌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신용 미수 지금 절대로 쓰는 구간 아니에요. 신용 미수는 절대로 그 구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폭락하는 장에서 신용 미수 쓰면은 그냥 더 이상 주식 그만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신용 미수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장에서 쓰는 거예요. 내가 폭락 나와서 투매가 나와서 이 구간에서 쓴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눌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걸 짧게 단타할 거 아니면, 물론 짧게 단타하는 건 상관없어요. 진짜 폭락이 나와가지고 투매가 나와서 나 이거 살짝 먹고 하겠다. 그런데 그게 티슈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짧은 희열 때문에 한 방에 그냥 훅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는 지금 금물입니다. 하더라도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그 추세를 탔을 때 하시는 거예요. 상승 추세에 걸렸을 때는 신용미수 적절히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상승 추세가 걸려들었을 때. 하락 추세일 때는 그냥 나 죽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하시고 지금은 신용미수를 안 쓰는 게 오래 사는 길입니다. 상승 추세 걸렸을 때 쓰세요. 쓰시더라도 초보분들은 그것도 이제 쓰지 말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혹 정 써야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 방향으로 완전히 돌리고 상승 추세 걸렸을 때 쓰는 겁니다. 지금은 절대로 안 돼요. 지금은 그 구간을 못 버티게 만듭니다. 고의적으로라도 신용이 많아지는 종목들은 못 버티게 만듭니다. 미수는 더하죠. 미수는 3일 이틀밖에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다 원래는 하루예요. 원래 하루. 그것도 맥스 보유해가지고 그 D 플러스 2 그거까지 버티는 건데 그럼 반대면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절대로 안 됩니다. 미수는 원래 당일 거래를 위한 빌려주는 당일 매매를 위한 겁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위한. 그거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차라리 코인을 하긴 날 정도예요. 코인.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마음고생 많으실 텐데 조금만 견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